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에 대한 중요한 아주 실무적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험적으로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적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구조긴 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구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차휴가는 1년 안 된 근로자분들, 근속기간이 1년 미만 된 분들은 한 달 동안 개근하게 되면 한 개씩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분이 1월 1일자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2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한 개 발생을 하죠. 만약에 2월 달에 개근하게 되면 3월 1일자로 또 한 개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이 안 된 분들은 쭉 해서 이제 12월 1일까지 해서 개근하면은 11개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11개.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자가 되게 되면 이제 80% 출근했다는 전제하에서 15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미만 된 근로자들은 11개, 1년 이제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1월 1일자가 되신 분은 15일의 연차휴가 이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11개와 15일은 과거에는 연동을 시켰습니다. 즉 11개에서 이걸 쓰게 되면 15일에서 공제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1개의 연차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를 따로 부여하는 거죠. 즉 11일 더하기 15일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년을 딱 근무했어요. 1년 근무하게 되면 이 근로자한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요? 11개를 이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11일 더하기 15일, 26일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쟁이 심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쟁점을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에 대한 이 권리가 올해의 근로의 대가인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것인지, 자, 요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휴가권 혹은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죠. 요게 언제 발생하는지, 그래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게 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날 발생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권리가. 따라서 그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 1년만 근무하신 분은 최대 11개의 연차휴가 수가 부여가 되고 11개의 연차휴가 수당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1월 1일자로 입사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개근할 때마다 11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15일이 언제 발생한가 하면 전년도 1년간의 근로가 마친 그 다음날,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이제 15일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1년 동안 80% 이제 근무를 하신 거죠. 그런데 1월 1일자에는 퇴직을 했으니까 아직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논쟁이 있는 거죠. 이분은 1월 1일자에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2월 말까지 근로를 다 하셨으니까 1월 1일자에도 15일, 일단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거니까요. 80% 채우신 거죠. 15일도 발생하는 거다. 이 논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개를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6일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많았죠. 과거의 노동부 입장은 26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이 경우에 26일을 이제 보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아니, 이게 왜 26일이야? 사실은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이 회사가 11개만 보상했거든요. 근데 근로자 볼 때는 26일을 보상해야 되는데 11개만 보상한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 이런 케이스가 벌어졌습니다. 자, 노동부에서는, 법원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그러면 이게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권리,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 이게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 거냐, 그죠? 자, 먼저 여기에 대한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전년도 1년간.
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휴가가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을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언제 지급하는 거냐 이거죠.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 1년 안에 이걸 써야 됩니다. 만약에 1년 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요. 자, 그 경우라든지 혹은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임금인 거죠.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니까 이것도 임금이에요. 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년 지났는데 1년 동안 이걸 사용하지 못했다. 혹은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했다. 이 경우에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요. 언제 발생한다고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이 사용권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12월 31일자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자에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근로자가요, 1월 1일자에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퇴직을 한 거죠. 그러면 요 15일은 발생하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1년 미만, 1년 딱 근무하시고 그만두신 분은 개근하게 되면 11개는 발생할 겁니다. 자, 하지만 15일은요. 이미 발생하는 그날 1월 1일자에 퇴직을 하신 겁니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즉 12월 31일까지가 근로자인 거죠. 마지막 근로일. 그리고 1월 1일자는 퇴직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했기 때문에 1월 1일자의 근로자가 아니니까요. 그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원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연차휴가 수당인데, 자,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년 딱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분한테 이제 부여가 되는 연차휴가 일수는 우리 판례 입장은 최대 11개, 매달 개근하게 되면요 11개가 발생한다. 이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논고를 또 제시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과거에는 11개 15일을 연동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11개와 15일을 따로 부여합니다. 이거는 11일 더하기 15일, 그러니까 26일을 부여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1년 미만 된 사람들이 11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이제 부여해 주는 것이지 중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따로 본 거냐, 그렇진 않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같은 논리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그 다음 날 1월 1일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자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그런 권리인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논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한 최대 한도는 25일이에요. 25일. 그런데 1년을 딱 근무하게 되면은 11일과 15일을 함께 보상하게 되면은 마치 26일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따라서 이거는 1년 계약을 딱 하신 분인데 26일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최대한 일을 많이 하신 장기근로자들도 25일이 최대 한도인데 이분들은 26일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논리를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또 연차휴가의 기본적인 내용은 원래는 연차휴가는요 수당이 아니고 먼저 휴가가 먼저인 거죠. 따라서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 그리고 쉬는 것을 우선시하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 이걸 고려하게 되면 아까 15일의 연차휴가, 이건 언제 주는 거냐, 언제 부여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즉 1월 1일자에도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만 딱 근로하시고 그만두신 분은 1월 1일자에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5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1년 딱 계약하신 분들은 11일에 최대 연차가 발생한다. 이 논리고요. 사실 이 논리를 좀 더 다르게 하게 되면은 이분이 1년 만약에 1일을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약간 모순이 생기죠. 왜냐하면 1년 1일을 근무하게 되면 1년 미만 된 근로자한테 부여하는 11개와 자, 1월 1일자 발생하는 15일이 함께 부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약간의 차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은 있어요. 있긴 한데 현재 판례상으로는 1년만 딱 계약하신 분은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뭐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단편적인 판례니까 단편적인 판례 내용 정도까지는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